이 경금을 받습니다. 자, 이 얘기의 핵심은 양간은 정제와 합을 하고요.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이건 뭐 처음 사주책 피면 나오잖아요. 그죠? 백년관 선생이 쓰신 사주정설 처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양간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시작하는 에너지. 음간은 kum은 이거 마무리죠. 마무리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자, 시작한다는 것을 대상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죠. 그죠? 스타트 걸은 게 보이잖아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오고 있어요. 멀리서.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이 양간은 밖에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그 설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밖에 있다고요. 나의 밖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양간이면은 내가 음간이든 양간이든 나한테서 뭐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의 작용은 시작적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죠. 음간은 가까이 있다고요. 나한테 가까이 있다. 그럼 내가 음간이면은 이게 내가 음간이면은 이건 안에 있다는 뜻이죠. 내가 대상 안에 바짝 붙어 있다는 뜻이죠. 마무리니까 나한테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나에 접근돼 있다. 그러면 음간과 음간이 만난다는 것은 접근전이에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옆에 안에 어쨌든 접근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양간 대 양간은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간과 양간이 부딪히는 것과 음간과 음간이 부딪히는 것의 관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생설도, 극제도 양간과 양간이 부딪히느냐, 음간과 음간이 부딪히느냐, 음간과 양간이 만나느냐의 관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전제로 돼 있는 거고요. 자, 양간은 정제와 합을 해서 정제라고 하는 것, 정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책임이죠. 정관이라고 하는 건 의무예요. 일을 대할 때 책임적인 것과 의무적 태도가 어떻게 달라요?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차이잖아요. 책임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차이가 없죠. 그죠? 4대 의무. 누구나가 지켜야 되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고. 또 납세의 의무 다 납세를 해야 되잖아요. 국방의 의무. 자, 그런 의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그냥 남아있어요. 내가 할 때까지. 그게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양간은 책임적 부분으로 이 책임, 나한테 주어지는 책임의 입장에서 관을 봐요.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까? 남자가 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한테, 남자라네. 죄송합니다. 이거. 양간이 남자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게 입에 붙었죠? 네, 저한테도 꼰대가 있어가지고. 네. 자, 양간의 기본적 태도는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책임을 하기 위한 직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직이라고 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양관적 태도가. 그 직을 가지고. 음관은 정관을 기준으로 재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관적 입장에서 주어진 의무, 영역, 조건에서 재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재는 관의 안이고요. 여기는 관은 재의 밖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양간이 갖는 기본적 특성은 저 재를 놔두고 재의 책임적, 자기 주어진 영역적 구성을 기준으로 밖을 향한다는 뜻이죠. 그죠? 음간은 주어진 영역 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주어진 영역 안을 채우려고 한다. 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에너지들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간은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시작해서 일을 저지르죠. 음간은 지금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을. 그러니까 음간은 실질적으로 재에 집중해요, 재에. 양간은 관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뭐 사주 볼 때 전혀 필요 없는 스킬 중에 하나, 양팔통, 음팔통.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팔통이니까 어떻다. 근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죠? 뭐에? 밖으로. 관 중심으로. 허세, 위치, 뭐, 외형적 모양을 따지죠. 음팔통. 뭐에? 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 안의 영역에 대한, 영역 안으로 뭔가 부분으로 에너지가 작용하죠. 전혀 쓸모없는 스킬이에요. 네.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을경합을 했다. 네. 지금 다 천간과의 관계들을 일정 부분 이해한다는 걸 전제로 놓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천간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간 내서. 자, 을목은 음간이니까 결과 입장에서 움직이죠. 마무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인지하셔야 되죠. 간목은 목의 시작, 을목은 목의 마무리, 간목은 목의 의미, 목의 실체. 가시적목. 그래서 기, 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된 책들 많이 보셨잖아요. 음간은 질이고 양간은 기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목이라고 하는 형을 이룬 것, 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재한 것이죠. 그죠? 당연히 간목도 형이 있죠.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대표적 작용, 표면화된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목이 생목화된다면은 이러한 형적 구성, 질적 형태의 작용이 부각되는 걸 얘기해요. 을목은 을목이 이렇게 상징성을 띌 가능성은 현격하게 떨어져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 결과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을목은 대상에 근접돼 있죠.
대상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대상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 경금은 신금과 비교하시면은 경금은 밖에서 이 금의 작용이 분별력이죠. 분별력. 나누는 힘. 예, 이런 것이 이미 다 돼 있어야 돼요. 예,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화가. 근데 보면 이거 뭐예요? 다 개별적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화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개별성이. 그러니 내가 할 일들이 점점 분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농사 져서 그거 방아 쪄서 자기가 절구에 방아 쪄서 다 해서 밥 먹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각각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사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화의 세계에서. 자, 화가 시장인데, 물상으로. 시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온갖 것이 다 있죠. 네,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시장을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로. 여기가 하나예요. 하나. 큰 하나. 모든 것이 다 통일돼서 하나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는 작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개체로 보면은 가장 큰 개체죠. 우리가 C, R, 이건 그 하나가 우주라고요. 그 하나 자체가 우주예요. 근데 화의 부분은 나와 너가 연결돼야 하나일까 말까 해요. 그죠? 지금 여기 저 혼자 떠들어 봐요. 뭔 재미예요. 그죠? 그 화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막 수많은 더 화의 세계가 커졌지만은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오롯한 하나예요. 그럼 여기는 그렇게 하나인 것을 그 부분에서 나누어서 뭔가 출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하나가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에서 출발해서 다른 것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C에서 싹이 나오는 것, 이건 싹이 나온다는 건 외부하고 접촉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확장해 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하나가 너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에요. 너로 가고 있죠, 지금. 그게 목입니다. 여기는 개별화하는 힘이죠, 그죠? 뭘 개별화해요? 여기 화라고 하는 것들의 개체들을 개별화합니다. 그걸 얘기한 분별력이라고 한다고요. 각각으로 나누어서. 요때는 뭐예요? 지금 화의 세계 안에서의 개별화잖아요. 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라고 하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화죠. 그리고 요 관계에 있다는 뜻이죠. 이 관계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요. 화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개별화되어 있는 관계들을 연결하는 힘이죠.
화에 목이 있으면 끊임없이 확장되겠네요. 그죠? 확장된다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나의 외부적 조건들이 커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만나는 관계들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생화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가 내가 커진 것처럼 인지되겠죠. 그래서 화가 커진다는 걸 이해를 잘못하시면은 화가 커지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처럼 한 덩어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분해요. 그죠? 경계를 나누어서 금을 그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갈 때 조심하세요. 신호등 보고 가세요. 손 들고 가세요. 중앙선 넘지 마세요. 이게 다 금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개별성이 화의 관계들이 복잡해지니까 잘못하면 다 터져버리죠. 그죠? 관계가 모호해지죠. 섞이죠. 네 거 내 거 구분이 잘 안 되죠.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자, 금이 왕하고 목이 약하다. 그럼 뭐가? 분별력이 강하네. 그죠? 네 거 내 거 나누려고 하는 게 강해지겠죠. 네. 그러면 목이 강하고 화를 기준으로 금이 없다. 분별이 잘 안 되겠네요. 그죠?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네. 아니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거예요. 금이 지나치게 많다. 그게 화가 없다. 그래서 금생수로 간다. 그럼 분별력이 강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객체로 뭔가 수렴해 가려고 하겠죠. 외부의 접점 이런 게 잘 안 되겠네요. 독자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겠네요. 이쪽이 사회성인데. 이게 지나치게 강하게 돼 있어서 조절이 안 돼 있으면 사회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개별성이 강한 것만 못하죠. 민폐 끼치는 거라고요. 주변에 많잖아요.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에서만 관계를 바라봐요. 그러려면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관계를 해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분별을 하는 건데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서, 대상의 밖에서. 자, 이게 을목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목을 이렇게 울타리를 짓는 거예요. 한정지초. 밖에서 한정 짓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문을 내서 이 을목과 통하는 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경금의 역할이에요. 자, 그 을목은 이 안에서 자유롭겠네요. 그죠? 이 밖으로 나가는 건 통제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서는 자유롭다. 이게 을경합이에요. 자, 경금 입장은 을목이 경금에 가까이 왔네요. 그죠? 경금의 역할을 한정했죠. 그죠? 경금의 역할을 을목이 합을 해서 한정했잖아요. 목적을 부여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 을목을 목적한다는 것으로 한정한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신금은 이렇게 밖에 있는 울타리가 아니고요. 이 을목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을목하고 근접돼 있어요. 그래서 을목의 피부에 닿게 을목을 규제하고 통제해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실감 나겠네요. 좋잖아요. 자, 이걸 우리 육친으로 계산해 보자고. 을목이 여명이에요. 저 관사를 남자라고 할 때 경금의 남자는 을목을 울타리로 크게, 그래서 규칙 이런 거 그렇고요. 그냥 눌이 서로의 눌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안에서는 아주 자유롭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을목을 인정하는 거죠. 을목도 경금을 또 그렇게 자기 울타리로 생각하고요. 자, 신금은 바로 을목에 붙어 있어서 을목의 움직임에 직접적 통제 수단으로 연결되겠네요. 자, 을목이 방어 수단이나
저 신금을 다루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당연히 을목은 저 신금의 조건에 경색되어 있는, 그거에 맞춰져 있는, 불편하면은 상당 부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방어, 어쨌든 사용 방법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구조에서, 지금 이 구조에서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다루는 방법.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임수를 쓰는 것은 살의 입장에서, 병화를 쓰는 것은 을목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을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을목의 입장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 이 신금을 나의 직으로 쓰려면은 병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나의 직이 아니고 직에 의해서 결정된 나잖아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을목이 신금이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싫어요. 싫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없을 때. 조절할 수 없죠. 이럴 때 만약에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신금을 이해해요. 신금의 룰이나 규칙을 배운 거잖아요. 인성이니까. 그 신금의 입장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선택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병화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저 신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재주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직업을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니까 을목이 저 신금을 쓰려면은 병화가 필요하다. 자,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신금이 있어요. 언제 취직해요? 언제 승진해요? 병화를 만날 때. 더 그러한 취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을목이 자기가 저 신금을 다룰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병화를 봤을 때. 예. 자, 다시 신금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신금의 관이네요. 그죠? 신금이 관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규제하는 통제 수단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통제 수단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죠? 근데 그게 정관을 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공식화됐다는 뜻이죠. 그것이 일정 부분 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나를 극할 때 지 맘대로 못 하겠네요. 어떻게 극을 하겠어요? 정관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로. 이걸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화라고 하는 상관으로 저 신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금의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을경합이 돼 있을 때 이게 을목의 직으로 작용을 해요. 그죠? 을목의 직입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과 합을 했으니까 을목이 일정 부분 사회적 조건, 외적 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을목은 본인이 음간으로 이미 뭐예요?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서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스타트를 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시작했어요. 창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서로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운이 서로 이렇게 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라고. 재한다. 서로 견제한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관계는 부딪힌 거죠. 그죠? 네,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서로. 네. 이건 제가 그냥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관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구분한 것 뿐이에요. 이건 명리신탐이라는 책 뒤편에 보시면은 표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근데 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해 안 하셔도 돼. 이건 제 용어니까 뭐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죠. 여기는 을목이 직접 가서 저 경금을 을목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서로 견제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울타리가 형성돼서 간목을 극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극을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간접적으로. 근데 에너지의 작용은 시작 부분에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그러한 극제 관계도 스타트 걸릴 때 강하게 일어나죠. 스타트 걸릴 때라는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라는 뜻이에요. 명예 간목과 경금이 있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 그렇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주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프로그램의 스타트 부분들이죠. 여기는 다 을목이 경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접근되어 있어요. 경금은 을목을 자기 밖에서, 을목 밖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을목의 영역을 보호하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보호고요. 부정적으로, 아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가두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이 직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직을 만드는 방법들. 그러면은, 자, 수가 개입하면은, 관인, 상생,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얘기는, 목이, 되죠. 여기에 금, 생, 수, 생, 목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관인상생이라는 뜻이. 자, 그러면은 이 수는 수생목 하는데 뭐의 입장에서? 금의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을경합에 수가 작용한다는 것은 저 관을 공부한다는 뜻이겠네. 관에 맞춘 공부. 관의 매뉴얼이에요. 이 인성은, 이게 금극목 하는데 이 목이, 금극목 뒤는 저 금을 공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가 개입한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간 거잖아요. 뒤로. 그죠? 이걸 이해를 잘못하시면은 금이 수를 생해서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적인 거예요, 그건. 실제로 기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이 뒤로 간 거잖아요, 뒤로. 자, 목은 화를 봐야 이게 앞이에요. 목이 수를 보는 건 이게 뒤에요, 뒤. 뿌리, 근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은 을목이 경금에 안주한다 이 얘기죠. 경금의 조건 안에서 을목이 안주한다. 그러면은 저 주어진 직에 맞춰진 공부, 자격, 문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다수 이런 걸 그냥 처음에 잘못 이해하시면은 이 을목이 약하다. 을목이 약해서 이 금이 강하고 을목이 약해서 수가 오면은
강한 금을 설해서 약한 을목을 생해주니까 을목이 커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강하고 약할 때 수가 개입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 을목이 그냥 저 금에 항복하는 거예요. 금에 그냥 맞추는 거라고요. 이런 걸 막 억부 논리로 지나치게 신강신약을 따져서 이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신약하고 이럴 때 화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을목이 금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 금을 다루는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럼 을목이 언제 힘이 세지겠어요? 술을 봤을 때 세지겠어요? 화를 봤을 때 세지겠어요? 화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한 물리적 힘하고요, 기적인 흐름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